일단 선발 얘기를 했고요. 예. 저희 이제 최강 볼펜. 예. 불펜 아니고 최강 볼펜이지만 LG는 최강 불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멍이 좀 있습니다. 예. 고우석 샌디에고 갔고요. 예. 함독주 수술했고 이종용 군대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떡하냐, 불펜 큰일 났습니다 했더니 네. 연경엽 감독이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전원 승리조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네. 예, 김유영 좋죠. 일단 들으세요. 되면 좋죠. 예, 되면. 네. 말씀하신 대로예요. 네. 송동현, 윤호설, 윤호설. 네. 이상형, 네. 김대현, 그리고 2년차 신인 진우영이라고 있습니다. 진우영 등 여러 선수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앞에 선수들은 뭐 다 들어본 이름인데 진우영 이름이 눈에 띄네요. 예. 정우영 아니고 진우영. 정우영 아니고 진우영입니다. 예. 네. 근데 애리조나 훈련 사진, 진우영 사진, 선수 사진 여기 아니고요. 네. 화면에 예, 띄워주세요. 제가 이 띄우겠습니다. 선수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진우영 선수 이제 보시면은 네. 2019년에 캔자스 시티 마이너리그 맞아요. 갔다가 네. 3년 뛰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군 문제 해결하고 지난해 이제 LG 입단한 신인입니다. 근데 그 우한에 빠른 공 던지는 이제 투수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 방향성, 네. 이 선수가 어떻게 될까 이게 미리 보자면은 연경엽 감독은 지난해 박명근 선수 있잖아요. 박명근 약간 낮게 던지면서 네, 근데, 좋은 예, 근데 펼치는. 뭐 던지는 유형은 다르지만 이 선수를 힘 있는 스토프를 바탕으로. 예,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불펜에서 어디 깜짝 카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투심과 포크볼이 굉장히 좋고 네. 몸 쪽을 던질 줄 안다 무엇보다. 예, 그래서 타자와 싸울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달라. 예. 사실 투심 포크볼 조합이면 불펜으로 좋지만 사실은 향후에 선발 가능성도 있다는 어떤 볼백 조합이어서 예, 다른 선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사실 후보들이 많습니다. 정우영 선수도 이제 뼈 조각 수술을 받아서 한 4월 중반 혹은 후반 요쯤 돼야 돌아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 승부, 초반 불펜 운영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랬죠. 4월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게다가 예, 사실은 예. 시즌이 3월에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좀 예, 깁니다. 그러니까 네. 시즌 초반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이런 화두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네. 연경엽 감독이 일단은 네. 유영찬, 백승현, 박명근 기존 불펜진이 지켜줘야 한다. 일단 상수들이 하는데 그리고 어쨌든 4월은 네. 선발 야구로 버틸 계산을 하고 있다. 일단 엔스와 켈리가 있다. 네네. 임창규와 최원태 3사 선발 들어간다. 그렇죠. 뭐 그건 정해진 예, 것까지. 앞뒤는 바뀔 수 있겠지만 네. 그리고 5선발로 김윤식, 손주영이 준비 중이다. 네. 작년 4월에는 선발이 없어 힘들었는데 올해 4월에는 선발로 돌파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사실 만약에 팀이 빌딩을 할 때 그런 계산을 하거든요. 사실 초반에 불펜이 좀 안 좋으면 선발들을 좀 일찍 준비시켜서 선발들을 초반에 좀 쓰고 중후반 구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선발진이 마땅치 않으면 오히려 선발진의 컨디션을 좀 늦게 끌어올리면서 초반에는 불펜을 많이 투입시키고 물량 공세를 하고 이렇게 시즌을 운영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4월 이후에 정우영 돌아오는 거 계산하면 LG는 초반에는 선발을 던지게 한다는 건 선발의 컨디션을 조금 일찍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여기 궁금한 건 손주영 선수 이름이 나왔는데 우리 김용태 코치 나왔을 때 김용태 코치는 이제 한국 시리즈에도 손주영 선발 요거 좀 밀어친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하면 이제 나온 이름이 6명 정도인데 그렇죠. 실제로는 연경엽 감독 스타일상 한 10명, 12명 그래서 하잖아요. 지금 6명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그 뭐 LG 팬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지강, 그렇죠. 강효종 이 두 선수가 퓨처스에서 로테이션을 돌면서 LG 1군 선발 변수에 데뷔를 합니다. 마운드는 그렇다 치고요. 지금 김민성도 이제 사이렌 트레이드 떠났고 서건창도 방출되면서 이제 빠졌는데 내야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신민재는 뭐 작년에 잘했지만 풀타임 2년 차자 이제 서포머 징크스도 좀 걱정되고 하는데 내야수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제 야수진 이제 구성 얘기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LG는 베스트 9 정해놓고 시즌 맞는 것이 시즌을 시작하는 것이 정말 오랜만이다. 진짜 이런 점에 의미를 두더라고요. 주전이 들어가 있네요, 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갖고 시작할 수 있는 시즌이다. 그게 우리 팀의 변화라면 큰 변화다. 얘기했고요. 이루수로는 그러니까 맨날 이루수가 부족했는데. 이루수로는
김민성 주고 영입한 김민수 그리고 병역 마치고 돌아온 구본혁 네. 이 두 선수가 신민재 백업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1, 3루 요원으로는 지난해 신인 김범석 김범석. 그리고 2019년 입단 유망주로 군대 다녀온 김성진 선수라고 있어요. 이 선수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김범석 근데 포수잖아요. 김범석 선수요? 네. 김범석 선수 포수로 입단했는데 지난해에도 이제 1루수로 나오곤 맞아요. 했어요. 근데 네. 어깨 부상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김범석 선수는 앞으로 그 포수로 키울 플랜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 김범석 선수는 당장은 이제 당장은 포수로 아니고. 집중을 기용은 못하지만 부상 회복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 박동원 다음 주자로 4, 5년 뒤에 1군 마스크를 끌고 갈 뭐 짊어질 수 그 포수를 아예 버린 건 아니고 1군 안방을 끌고 갈 수 있는 지금은 예, 일단 그런 1루 카드로 계산하고 있다. 혹은 3루 백업으로 가고 있는데 키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LG가 베스트 나인을 딱 정해서 시즌을 만든다면 굉장히 인상적이긴 합니다. 예. 옛날 2루 빵꾸, 3루 빵꾸 뭐 이런 거 예. 되게 오랫동안 고생을 했던 팀인데 지금 경쟁 외치는 팀들 많잖아요. 뭐 다 뭐 무한 경쟁이다, 뭐 자리 비어 있다 그러는데 지금 LG 베스트 나인 쉽게 보이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정리하자면 말씀해 주시죠. 예. 포수 박동원, 1루수 오스틴, 2루수 신민재, 3루수 문보경, 유격수 오지환, 좌익수 문성주, 중견수 박혜민, 우익수 홍창기, 뭐 지타나 뭐 자리에는 김현 선수가 들어갈 테고 뭐 맞습니다. 일단 베스트 라인업은 뭐 사실 국가대표 못지않은 예. 강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네. 라인업이 구성이 됐네요. 네, 또 혹시 또 이제 팬들이 궁금할 수 있어가지고 또 하나 보너스 정보를 드리자면은 네네. 송찬희 선수 있잖아요. 약간 애매했죠. 이제 예, 내야 일단 백업이기도 하고 강타자고 예. 있는데 수비 포지션이 애매했는데 송찬희 선수는 외야 백업으로 준비시키면서 활용법을 찾겠다. 예, 그리고 또 한 번의 가능성을 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LG 투수진, 야수진 이런 거 이제 전체적인 스프링 캠프 초반의 구상들을 살펴봤는데 지금 2024 시즌은 예. 규칙이 바뀌잖아요. 예, 예. 지금 베이스 확대되고 시프트 금지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피치클락 이슈도 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이렇게 영경혁 감독 답변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각 구단들이 거기에 맞춰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경혁 감독은 우리가 해오던 야구에 규칙이 맞춰서 왔다. 이게 규칙 변화가 너무 LG 유리한 거 아닌가요? 예, 규칙이 바뀌었다. 우리에 맞게. 예, 그때 득실로 따지면은 우리에게 득이 많다. 워낙 뛰는 야구를 했었고. 했습니다. 도루가 네. 어쨌든 도루 시도 엄청 했잖아요. 네. 예, 무조건 이제 유리해진다는 얘긴데요. 주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터치할 곳이 많아졌잖아요. 예. 요만큼 늘어난 거지만 사실은 예, 이 슬라이딩 그죠. 방법도 바뀔 수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 감독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루 성공률 성공을 많이 했지만 사실 작년에 성공률이 성공률이 낮았잖아요. 했어요. 예, 그러니까 LG가 지난해 도루 수가 166개로 압도적 1위였는데 네. 성공률도 62.2%로 확연한 최하위였어요. 사실 손해 보는 그렇죠. 장사였죠. 그래서 영혁 감독은 이 수치를 최소 7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1차 목표로 잡겠다. 그리고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12.8% 포인트를 높이는 건데 제가 예.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예. 75%요. 작년에 LG가 268번 도루 시도해서 62.2%로 166도루 한 거잖아요. 이거 계산해보니까 75%를 성공하면 201도루가 됩니다. 200팀이 200도루가 넘어요. 역대 팀 200도루 이상 성공한 팀이 딱 두 팀이 있었는데 1995년 롯데 그리고 2015년 NC가 95년 롯데는 220개를 했고요. 2015년 NC가 204개를 했습니다. 당시 롯데 성공률 따져보니까 롯데가 75%, NC가 77%였는데 성공하면 역대 세 번째 200도루 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궁금한 건 안 그래도 잘 치는데 굳이 도루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조금 있긴 하지만 물론 도루하면 안타 하나 덜 쳐도 점수가 들어옵니다. 영경혁 감독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도루를 많이 해서 안타도 나오는 거다. 그럴 수 있죠. 예, 네네네. 예,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LG 얘기 많이 했어요. 예. 그럼 영경님이 바라보는 이 팀 어떻게 바뀌었을까 궁금한 팀. 그 두 팀을 얘기했어요. 두 팀. 예, 그러니까 하나 그리고 롯데를 얘기했습니다. 롯데. 예, 그리고 영경혁 감독의 답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는 신구 조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하다.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는 폭에 따라 하나는 순위가 바뀔 수 있는 팀이다. 롯데는 김태형 감독이 가면서 선수들의 역할 수행이 어떻게 달라질지 봐야 한다. 멤버 구성으로는 포스트 시즌에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롯데가. 예, 롯데가 김태형 감독이 어떻게 선수 하나를 살려갈지
나도 궁금하다. 사실 한화는 뭐 겨울 동안 전력 보강도 많이 됐고 그리고 좀 예. 기대가는 측면이 있는데 롯데의 전력을 꽤 높이 평가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경엽 감독은 네. 이 얘기를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하더라고요. 감독의 네. WAR이라는 걸 이제 저희가 미디어 같은 데서 붙이잖아요. 감독 WAR. 이걸 사실은 세이버 매트릭스로 저희가 이제 진짜 계량화해서 어떻게 객관화시키기는 어렵지만 네네. 뭐 나름의 이제 시각에서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영경엽 감독은 KBO 리그에서 감독 WAR은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그러니까 비중이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사실은 이 메이저리그의 이제 통계 같은 걸 살펴봤는데 메이저리그는 사실 감독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평가들을 많이 해요. 그 538.com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네이트 실버가 운영하는 되게 유명한 이제 뭐 538 얘기하는 538.com. 538. 예. 불편합니다. 예. 하여튼 예. 요게 이제 미국 대선 예측도 되게 잘하는 되게 통계에 되게 전문화된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에서 2019년에 한번 계산한 적이 있어요. 닐 페인이라는 이제 세이버 매트리션이 분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메이저리그 한 100년 넘는 동안 감독을 다 따져봤더니 실제로 전체 95%의 감독이 경기의 승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 한 2승 정도? 그러니까 플러스 2승 마이너스 2승 한 4승 정도인데 물론 대부분의 감독이 그렇지만 아웃라이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지휘력에 뛰어난 뭐 바비콕스 이런 감독은 어떤 시즌에는 막 실제 WAR보다 10승 이상 만들어내는 시즌도 있었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KBO 리그는 선수층이 좁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영역 감독의 말대로 감독의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죠. 예, 영경엽 감독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용균 기자가 얘기한 감독의 영역 역할은 매니지먼트를 경기 운영 그렇죠.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건데 영경엽 감독은 KBO 리그 같은 경우는 미완성 전력의 팀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대체 선수라는 영역이 좀 좁아서 맞습니다. 빠졌을 때 바꿔 쓸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예.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잘 운영하는 오선발 없는 팀이 대부분이고 뭐 네. 자리 부상으로 뭐 다 구멍이 뭐 숭숭하게 이제 뚫리는데 그럼 어떻게 이 자리를 미리 준비하느냐 감독 역량에 따라서 또 그리고 또 순간순간 판단에 의해서 메우느냐 그리고 캠프에서 뭐 어쨌든 그 뭔가 감독과 그 선수와의 교감 스킨십 이런 게 사실은 메이저리그와는 달리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작용을 한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중점적으로.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롯데 김태형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고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또 한화는요. 하나는 뭐 지난해 하나가 문동주, 네. 노시안 선수가 확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기대가 컸어요. 그러면서 사실. 팀 어쨌든 중심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런 선수가 한두 명 더 튀어나오면은 팀 전체 골격 흐름이 달라진다는 게 영경엽 감독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예상인데 뭐 이미 그런 그 싹들이 있어요. 황준석, 네. 뭐 김서현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선수들의 성장폭이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만 해도 이 뭐랄까 최은성 노시환만 지나가면 좀 편해지는 타순이었는데 예. 여기 안치홍 하나 끼어들어간 것만으로도 맞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좀 달라지긴 네, 하거든요. 외국인 투수에 등등 하면 여기에 이제 투수진 조금 예. 더해주고 하면 한화도 만만치 않다. 맞습니다. 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강 목표는 스프링 캠프 소식 열심히 취재해서 이렇처럼 영경엽 감독 얘기처럼 상세하게 듣고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경엽 감독의 설 메시지 볼펜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 감독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고 안승호 기자님 통화하시느라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들고 계시느냐고 그냥 한 번 더 전화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 네, 네, 막판에 네. 그랬습니다.